네, 지난 2월 불거진 린다 김과 관광가이드 간의 진실 공방에 대해서 경찰이 린다 김 씨에게 사기와 폭행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또 폭행도 정당방위라고 한 점도 인정할 수 없어서 결국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 취재한 강유경 기자와 함께 린다 김 폭행 사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게 이제 사건이 알려진 거는 지난 2월이었고요.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먼저 린다 김은 1990년대 문민정부 시절에 무기 로비스트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예. 당시 군 관계자들로부터 2급 군사기밀을 받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법정 구속되기까지 했었던 인물인데요. 예. 그렇게 화제가 됐던 린다 김 씨가 지난 2월 다시 한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인천지검의 사기와 폭행 혐의로 피소된 건데요. 고소장을 제출한 건 관광가이드 일을 하는 정모 씨였습니다. 지난해 12월로 사건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파라과이 영주권자인 50대 여성에게 린다 김 씨를 소개받고 이자를 굉장히 높게 쳐준다는 말에 돈을 빌려줬습니다. 네, 그런데 돈이 뒤늦게 카지노 비용으로 사용된 것을 알았고 되돌려받기로 한 날짜에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호텔방을 찾아갔는데 린다 김 씨가 뺨을 때리고 어깨를 밀친 다음에 욕설을 한 데에 이어서 돈을 받으려면 무릎까지 꿇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고소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국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사기와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린다 김 씨는 혐의를 정면으로 반박했는데요. 변호인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하면서 사건이 더욱 미궁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러면서 린다 김은 그 관광 가이드가 이른바 뒷돈을 내주는 사람이다. 도박판에서 이런 주장도 펼쳤는데 결국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돈을 갚을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는지 아니면 나중에라도 없었는지 사기의 혐의, 그다음에 때린 게 정당방위인지 이 두 가지 아니었습니까? 네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지금 양측의 의견이 굉장히 심하게 엇갈렸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를 보기 전에 일단 양측의 의견 먼저 짚어보면은 크게 사기와 폭행 혐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사기 혐의에 대해서 고소인은 날짜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후에도 린다 김 씨가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면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린다 김 씨는 이제 다른 지인을 통해 돈을 갚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자기가 채무를 지고 있는 거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또 고소인은 빌려준 돈이 도박 자금으로 쓰일 줄 몰랐다고 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린다 김은 이 고소인이 전문적으로 도박 자금을 대고 높은 이자를 챙겨받는 그런 전문 사람이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네, 그 부분이 일단 사기 혐의에 대해서 의견이 매우 갈렸었던 부분입니다. 예.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당방위가 맞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소인이 린다 김 씨가 어깨를 밀치고 뺨을 때린 뒤에 돈을 받으려면 무릎까지 꿇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린다 김 씨는 어깨를 밀친 것은 맞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고소인이 자신의 호텔로 무단 침입해서 놀라서 밀친 것뿐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폭행은 아니라고 했던 건데요. 지난 2월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을 당시 취재진에게 밝혔던 심경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폭행한 적 없어요. 억울하죠. 왜냐면은 녹취를 봐도 제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상대가 오구한 얘기가 없잖아요. 네, 이렇게 때린 적이 없었다, 폭행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던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인 측은 이게 정당방위였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무단 침입 부분이었는데요. 예. 변호인의 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말이 180도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린다 선생님 숙소에 분명히 저희 이쪽에서 알고 있기로는 무단 침입한 건데 그쪽에서는 아니라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네, 이렇게 린다 김과 변호인 측이 이렇게 주장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 조사에서 밝혀져야 됐던 부분이 이 부분이 무단 침입이냐 아니냐였는데요. 고소인은 이거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동의가 있었다. 무단 침입한 게 아니라 호텔 로비 카운터를 통해서 린다 김과 먼저 연락이 됐고 그 다음에 린다 김이 들어와라라고 해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바로 또 반박을 했습니다. 고소인의 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호텔 로비 카운터에 가서 김기옥 씨 손님인데 좀 방에 연결을 좀 해달라. 본인 오늘 약속 날짜 됐는데 제가 지금 올라갈게요. 네, 김기옥 씨가 알았어.
자, 양측의 의견이 계속 이렇게 엇갈렸는데, 자 그러면 이 뭐 양측 의견을 들어본 경찰의 결론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이 수사를 종결지었습니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기는 채무를 갚을 의사가 있었냐, 능력이 있었냐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그렇죠. 예. 경찰은 경찰은 이 두 가지가 모두 린다 김 씨에게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인이 돈을 갚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예, 예. 린다 김 씨가 그 돈을 갚기로 했다는 그 지인한테 받을 8천만 원이 있었대요. 예. 린다 김 씨가 8천만 원을 받았어야 됐는데 예. 그거를 이제 지인이 갚을 능력을 없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인을 통해서 이제 정 씨에게 돈을 갚게 하려고 했다라는 게 경찰의 이제 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줄 돈 이 사람 갖다 줘 했는데 네. 이 사람이 돈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군요. 네, 돈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너가 그냥 대신 갚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은 의사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다라는 걸로 이제 인정이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죠.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가 없다라고 봤습니다. 어. 아까 그 호텔 CCTV나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분명히 린다 김 씨 측과 방에서 연락을 해서 들어간 게 확인이 됐고 문은 누가 열은 거예요? 누군도 안에서밖에 열어줄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안에서 열어준 게 확인이 또 됐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단 침입 부분이 성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방위도 인정이 되지 않아서 폭행 혐의도 기소 의견으로 결국 송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자 그러면 이제 검찰로 송치가 되는데 앞으로 어떤 과정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사건을 지휘를 한 게 사실상 검찰이었습니다. 검찰에서 고소장이 접수됐고 그다음에 경찰로 사건을 내려보냈기 때문인데요. 예. 검찰이 이제 경찰이 두 번 사건을 보내려고 했을 때 보강 수사를 두 차례 지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 이번에 경찰이 서류를 보냈을 때는 이제 서명을 하고 송치를 받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검찰에서는 이제 추가 수사가 될 부분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사건 지휘 검사 말고 이제 담당 검사가 배정돼서 조금 더 사건을 마무리해서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린다 김 씨는 혐의를 여전히 경찰 조사에서 부인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예. 검찰이 기소한다 하더라도 이제 재판에서 다시 공방을 벌인 뒤에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물론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는 재판 결과는 아닙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